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비하면 강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고가에서 횡보 중에 있는데 왜 계속 강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서는요, 반도체 중형주급 있죠. 사실상 이제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이 막 13조씩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뭐 반도체 중형주 뭐 이렇게 보긴 그렇죠. 근데 반도체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사실상 중형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건 시가총액이 460조,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30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한미반도체는 중형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이 중형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4월달 이후에 대부분의 이 반도체 중형주급 종목들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한미반도체가 다른 그 반도체 중형주들에 비하면 사실상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한미반도체는 지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앞으로도 강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주식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실적이 전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그쵸,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선반영시킵니다. 그 선반영은 뭘로 시키겠습니까? 가격으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 실적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좋아진다는 건데, 앞으로 좋아진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지금 한미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HBM 때문이잖아요. 그쵸? 근데 HBM 때문인데, HBM을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어디서 담당하죠? 하이닉스에서 담당합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뒤처졌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삼성전자에서 뒤처지네, 삼성전자 주가 지금도 빠지네, 이래서 나쁘게 볼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자, 내용 보세요. 삼성전자 오늘도 1.6%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4월 8일날 86,000원의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62평을 기준해서 지지력 테스트를 한 번 더 들어가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거를 볼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시장은 가격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환율 바로 빠지죠. 환율 바로 빠지면 뭐가 생기죠? 달러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해서 좋을 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조가 제일 좋은 겁니다. 자, 보세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4월 달에 형성돼 있었던 고가를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군들, 그 중에 대형주군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왜 그럴까요? 실적에 대한 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분기 평균 2조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1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에서 D램과 낸드에 대한 가격을 올려줬기 때문에, 감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HBM을 거의 독점 형태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HBM의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거예요. 한 2년에서 3년, 길면 5년 정도 뒤, 요 정도 가면 HBM을 사용한 개인용 PC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처음에는 서버단, 그쵸? 지금 부르는 건 데이터 센터죠. 여기서 사용하는, 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분이 양산이 되고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게 됐을 때 뭐가 됩니까? 개인용 이 사용 가능하도록 나옵니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시장 규모는 커진다. 그런데 그 시장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는 이제 첫 분기의 실적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미반도체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앞으로 좋아져야 되는 거지 지금 좋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분기 실적 어때요? 287억. 그쵸? 이거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0억 잡고 곱하기 4 하면 1년치 나오죠. 그쵸? 1년치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그러면 1200억 딱 찍히는 거잖아요. 이거 2200억 이거 못 찍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거 못 찍으려면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HBM의 성장은 100% 확실한데 실적에 대한 증가폭은 늦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HBM이 효용성이 없는 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HBM은 이제 확실하게 시장에서 고사양 제품으로 그리고 반드시 필수 사용 제품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적이 늦게 뜬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D램에 대한 회복세가 더디게 나오거나 그쵸? 분야별로의 차이가 있는 건데 HBM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고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장감에서 삼성중공업, 일진전기, 대원전선 전부 다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그쵸?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매매가 진행됐는지 제 실제 매매 타점이 다 나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을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9% 정도의 수익 구간. 그렇죠.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2%, 5% 이런 식으로 4월달 그리고 쭉 와서 5월달에 한 번 더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드는 게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적 나와요. 오늘 떨어지네요. 그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그쵸 신고가 종목들만 즉 강세 종목들만 추려서 모두 공유를 합니다. 자, 밑에 있죠. 뭐 삼성중공업, 일진전기 전부 다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한 건데 일진전기나 그런 종목들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장중에 매도한 결과 그쵸?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간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는 거고요. 대원전선, 그 밑에 대원전선 있는데 이것도 오늘 나간 종목이니까 대원전선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한번 볼게요. 대원전선. 자, 대원전선도 보면 오늘 5% 상승하고 있고 장중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20%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에 매도하더라도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 전에 그쵸? 5월 초에 24%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온 내용이 있죠. 이런 부분을 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와서 어떻게 가격을 잡는지 배우시면 되고요.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다들 무료 입장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제가 공략하는지 알겠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한미반도체를 보면 명확하게 제가 왜 공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움직임을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이 나올 텐데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아까 전에 제 실제 매매 내역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내가 타점을 잡는 것, 강세 종목군에서 타점을 잡는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먼저 올라갔어요. 물론 좋아진 부분이 있죠. 그렇죠? 2200억에 대한 예상치 그리고 올해 4분기에는 180억, 그 전에는 실적이 더 안 좋았었는데 회복세를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에 대한 성장폭도 500억에서 700억대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실적보다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됐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비싸다는 거잖아요. 비싼 주식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싼 주식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종목군들로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그쵸? 신고가 구간에 매수를 했을 때 꾸준하게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고,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75%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아까 전에 HBM이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무엇보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리고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는 피크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크를 찍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고점을 잡아낼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가격대를 유지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대형주의 움직임을 파악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한미반도체는 시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 내용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떤 성과가 나오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